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게스트장 유리나입니다. 코스피는 2,570선, 코스닥은 900선.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또 10개월 만에 그리고 코스닥은 10일 거래일 만에 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살펴보면 국내 증시에 의미 있는 좀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이야기만큼 다양한 재료와 변수들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낮아진 금리,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주부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주도주 변화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서 지수 저항의 구간대를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4월의 둘째 주 한 주간을 좀 정리해 보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세워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투자 올림픽은요, 네이버 TV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해설위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올림픽 오늘의 해설위원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뚝심 전략가로 유명하죠. 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설위원님 또 한 주간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그리고 오늘장 마감 하이라이트 장면들도 짚어주세요. 네, 이번 주 지수가 의미 있는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으실 겁니다. 과연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또 언젠가는 또 꺾일 텐데 그것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과연 이 상승이 이어질까요? 아니면 또 꺾일까요? 주식은 잘 아시다시피 파도를 타는 게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 위치가 파고인지, 파저인지, 아니면 파도의 중간 정도에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양 지수 매수를 하면서 견인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를 통해서 0.38% 상승을 기록을 했고, 코스닥은 또 양 주체가 또 매수를 하면서 1.07%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 두드러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65,100원에 마감을 했죠. 주봉 구름청 상단 저항에 걸렸다라는 것을 제가 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잘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대형 종목들을 통해서 지수는 좀 상승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는지 다시금 차트를 보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1,300원 하회해서 1,298.90원의 약세 마감을 했죠. 자,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오늘 2,581선까지 오르고 음봉을 만들었죠.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 상황에서 구름층 상단까지는 상승이 열려 있다는 것을 제가 어제 언급을 드렸고요. 2,590선입니다. 2,590선, 2,593포인트인데 그 자리까지는 상승의 여력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 자리에 가진 않았고요. 그 자리에 가진 않고 2,580선에서 터치를 하고 이제 음봉을 만들었는데요. 이 코스피의 모습과 삼성전자를 비교하면서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주봉에서 주봉 구름층 상단에 가로막혔다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자리가 66,300원, 66,600원 바로 이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차트를 보시면 주봉에서 보게 되면 윗꼬리가 긴 모습으로 주봉에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제도 상승을 하지 못하고 오늘도 갭 상승했다가 밀렸단 말이에요.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이 썩 좋진 않단 말이죠. 지난 1월 말에 보시게 되면 1월 말에도
장대 음봉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음봉을 만들었고, 그래서 삼성전자의 모습만 본다 그러면 뭔가 조정이 임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갖게 된단 말이죠. 삼성전자는 주봉에서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구름청 상단에 가로막혔고, 코스피의 상승을 기다리면서 코스피는 다른 대형 종목을 통해서 상승이 나타났고 약간의 상승의 공간이 남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지수가 다시 또 하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시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상승이 좋게 나타났지만 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막연한 예단은 금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를 예의주시하면서 잘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추이도 계속 봐야 되죠. 원달러 환율도 어제 오늘 하락을 하면서 시장의 상승에 불을 지피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일봉 상황에서는 어제 오늘 급하게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주봉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름증 하단을 완전히 벗어나는 흐름이 좋다. 오늘 하락을 통해서 주봉 구름증 하단을 벗어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 이것이 완전히 하락으로 꺾였느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도 다음 주 한 번 더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봉에서를 보게 되면 구름증 하단을 이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환선 자리가 있습니다. 이 전환선은 9개 캔들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9주의 평균이죠. 9개, 9주의 평균인데 전환선 자리에 걸쳐 있습니다. 이 전환선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흐름에서 주봉에서 좀 더 아래로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야 지수는 상방을 기대할 수 있으나, 다시금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갈 자리는 뭐겠습니까? 이제 구름층 상단으로 향해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다음 주 한 번 더 보는 것으로 유보를 하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하기 힘들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꺾이는 모습,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구름층 하단에서 다시금 구름층으로 주봉상에서 진입해서 구름층 중간까지 오게 되면 또 지수와 크로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한 주 더 보자. 다음 주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좀 조심스럽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의 추이와 원달러 환율의 또 흐름들도 잘 체크하시면서 방향성을 한번 탐색하는 구간 다음 주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또 오사물 해설위원님의 또 종목들 얼마나 잘 갔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사무엘 해설위원님이 픽했던 종목들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이제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선수,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거니?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익률이 128.20%,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고요. 오리콤 선수 살펴보겠습니다. 53.01%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오스코텍과 대성 하이텍도 각각 30%가 넘는 수익률을 자랑 중에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꾸준히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선수들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하나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선수들이 지금 수익률을 계속해서 빛내주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많은 선수들이 지금 수익률이 빛나고 있습니다. 금메달은 어떤 또 선수에게 영광을 줄지 궁금합니다. 네, 수익률 기준으로는 당연히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되겠지만은 어제 언급을 드렸었고요. 수익률 기준보다는 앞으로 이 종목을 중심으로 또 다른 어떤 종목까지 같이 보는 것이 좋을까? 이제 그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 은, 동메달을 수여할 만한 종목 차례차례 안내를 드릴 텐데, 첫 번째 금메달을 수여할 만한 종목은 바로 오리콤이 되겠습니다. 자, 오리콤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꽥꽥 이 힌트를 드렸었죠. 근데 이 오리콤에 대해서 제가 주안점을 두었던 것은 뭐냐면, 물론 두산그룹의 광고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정치인 한동훈 관련주로서 제가 안내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요. 오씨 형제들 오리콤과 오파스넷이 크게 상승을 했죠. 한동훈 관련주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년에 총선에 등판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식시장에서 그 재료를 불쏘시개로 자꾸 쓸 수 있는 좋은 카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동훈 씨의 그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여러 종목 있습니다. 오리콤 있죠, 오파스넷 또는 부방, 금비 이런 종목들이 또 대표 종목이고, 또 태양금속, 한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다 한동훈 관련 종목입니다.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 이제 오파스텍과 오리콤입니다. 그럼 오리콤의 현 주소를 보도록 할게요. 기술적으로 보는 측면.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일봉보다는 주봉을 먼저 살펴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고점 이렇게 3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돌파했죠. 돌파한 상황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과연 이 추세선이 지지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지지가 돼버리게 되면 그 위쪽에서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지를 받지 않고 무너지게 되면은 또 무너짐도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지금 상승을 계속 끌고 가려는 주체는 상승을 통해서 또 지속적으로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이 추세 상단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너뜨려서 또 관심권에서 멀어지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눌러버리고 나서 또 세간에서 관심이 멀어지고자 하는 그때에 또 바닥에서 줍줍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고 제가 그어드리는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가운데서는 계속 상승을 즐기셔도 좋고, 그러나 이 추세선 하단으로 왔을 때는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눌림목에서 매수의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자 입장에서는 추세선을 깼을 때에 그때 잘 정리하실 것을 안내를 드리고,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는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눌림도 어떻게 발생하냐면 그냥 일자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1, 2, 3로 빠져요. 1, 2, 3로 빠졌을 때에, 그래 ABC로 빠졌을 때에 하단, 눌림목 하단을 노려서 매수의 기회를 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메달 종목 안내를 드렸고요. 그다음 은메달 종목 홈센터 홀딩스인데 수익률이 뭐 크게 나타나서 소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홈센터 홀딩스 가덕도 신공항, 대구와 관련된 이슈죠. 가덕도 신공항 관련 이슈, 홈센터 홀딩스 여러 종목들이 있긴 한데요. 자,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은 14.7%, 한 15%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종목도 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안점을 두는 게 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발굴하는 기준이 있지만 제재수 깊기 스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목을 발굴하는 기준,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인 위치, 끼,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되는 스토리, 그다음에 스케줄, 이렇게 7가지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는데, 이 홈센터 홀딩스도 무거운 종목으로 보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끼가 있다는 거예요. 급등의 끼가 있다는 것입니다. 급등끼. 그래서 다시금 또 급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타나는 것이 매번 나타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또 숨을 죽였다가 또 급등의 그런 불쏘시개 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급등을 쫓아가는 그런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급등의 요소를 따라가면서 급등주를 잡는 것보다는 급등에 있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고 눌림목이 발생할 때 매수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고 좀 기다림도 필요하죠.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타났을 때 눌림이 나타나면 눌림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딱 매수하면 좋잖아요. 이런 자리를 노리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갭상승이 나타나고 갭분봉인데, 자,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상승이 나타났을 때의 2가지 요소를 잘 보자는 겁니다. 밑에서부터 준비해서 쭉 치고 갔을 때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갭 상승을 통해서 음봉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2가지에 대한 구분점이 필요해요. 어떤 거냐면 밑에서 준비해서 쭉 올렸을 때는 그때는 눌림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경험치에 그렇습니다. 눌림이 크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윗꼬리도 길게 달았고 그래서 눌림이 크게 나타났죠. 자, 근데 갭분봉의 성격은요. 갭분봉은 뭐냐면 시초가부터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눌러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갭 상승으로 시작하게 되면은 단타들은 여기서 더 가겠지 하면서 시초가 따라 붙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걸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런 차원을 보게 되면은 단타쟁이들 쫓아내는 그런 기술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갭분봉은 어떤 성격을 갖느냐? 갭분봉이 나타났을 때 어느 지지선이 오게 되면 그때 또 밑에서부터 룰루랄라 매집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지켜봅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눌림이 크게 나타나기보다는 21선 전후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밑에서부터 준비해서 상승하는 패턴과 그리고 갭을 띄워가지고 갭분봉이 발생하는 패턴, 이 2가지 패턴에 대한 분석, 안목이 필요하다. 제가 다음에 또 안내를 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21선까지의 눌림이 발생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상승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 가능성을 두고 은메달 종목으로 제가 은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동메달을 수여하고자 하는 종목은 제가 어제 공략적으로 안내드렸던 바로 나이백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나이백 제가 동메달을 수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차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자, 공략주로 안내드린 종목이 오늘 6% 급등을 했어요. 6%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 고점이라고 인식되는 자리에서의 윗꼬리 시그널 안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고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겠죠. 여기가 고점 자리야, 아니면 중간 자리야, 아니면 바닥 자리야. 바닥 자리나 중간 자리에서 나오는 윗꼬리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점으로 인식되는 자리에서의 윗꼬리 음봉, 윗꼬리 양봉, 십자형 도지 중에서 윗꼬리가 긴 십자형 도지, 이런 것들이 고점 매도 시그널이에요. 나이백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전에 241선을 왔을 때 윗꼬리 달았죠. 이건 안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런데 현재 나이백은 어떤 거냐면 121선을 돌파한 가운데서의 윗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썩 나쁜 시그널이 아니다. 그래서 윗꼬리도 나름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의 급등을 나타내고 좀 눌림이지만 여전히 상승의 매력은 있다. 지금은 매물대 위에 있고 121선 위에 있으니까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메달 수여의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보면은 뭔가 좀 앞으로 더 추가 가능성이 있거나 지금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메달을 수여하시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도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많으실 텐데 그렇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다양한 시장 궁금증들 해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핸드폰 카메라를 클릭하시고요. 카메라 렌즈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그리고 링크 나오면 클릭하시고 000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죠? 만약에 문자가 좀 편합니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샵 3772번으로 바로 5535에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빅매치 포인트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제는 사실은 또 여러 가지 섹터들을 봤는데 오늘 특별히 좀 유달리 봐야 됐다라고 하는 테마가 있다면 어떤 테마일까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그런 개념에서의 테마가 되겠습니다. 어떤 테마죠? 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 당시에는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진단키트 종목들이 굉장히 들썩들썩 거렸죠. 다른 종목들이 못 가는 동안에 이런 진단키트 바이오 종목들이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하면서 다른 섹터로 이전이 됐고 또 전통적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전통 산업군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서 반대로 이제는 진단키트나 바이오 종목들이 소외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진단키트 종목들이 반등을 하기 전에 먼저 바이오 섹터에서의 훈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럼 진단키트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코로나가 발발한 2년 동안 진단키트 생산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매출이 활발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잠잠하게 되면 이제는 진단키트가 팔리지 않고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꺼진 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미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보시죠. 이 진단키트에 대한 이슈 두 가지로 보시죠. 첫 번째로는 이제 어제도 한번 관심을 불어일으켰던 원숭이 두창, 엠폭스라는 거. 그다음에 두 가지,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진단키트 업체들이 2년 동안 많이 벌었는데 그럼 앞으로 그럼 진단키트로만 계속 승부를 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단키트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번 가운데서 그것을 신사업으로의 그런 전환을 한다는 거예요. 신사업을 육성하는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바로 그런 회사들에게는 또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진단키트 기업들 가운데서 계속 진단키트로 승부를 보는 그런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지만 진단키트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매출을 많이 일으키는 회사들의 2차 전략, 신사업을 육성하는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섹터, 바로 신속 진단키트 섹터, 이 그룹에 대한 매치 포인트가 되는 종목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질병청에서는 이제 엠폭스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즉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이 엠폭스, 원숭이 두창 이슈가 또 한 차례 바람을 불었겠다가 좀 잠잠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환자들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그래서 피 한 방울로
체내 원숭이 대처 항체 보유 여부 판단하는 그런 기술까지 나왔으니까 그런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무엇인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신속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매칭 포인트가 되는 두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바디텍 매드가 되겠습니다. 이 바디텍 매드 이 회사는 면역 진단 카트리지 및 진단 기기 등 체외 진단 제품을 연구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자, 다음 이슈가 중요한데요. 어떤 이슈냐면 자회사 유진셀을 통해서 영구형 원숭이 두창 분자 진단 키트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근데 바디텍 매드 그리고 자회사와 관련해서 이게 두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도 진단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속 진단 키트와 관련한 이런 종목들을 볼 때에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면서 점차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시각을 떨쳐버리기 필요하고, 자회사나 또 관련 기업 또 신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그 무언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이 진단 키트라는 것이 코로나 또는 원숭이 두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겠죠. 또 대상포진도 해야 되고요. 또 암 진단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하는 키트로도의 연관이 있으니까 또 이 부분에서 제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바디텍 매드의 차트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차트를 보게 되면요. 월봉의 차트를 보게 되면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에 급등을 했고, 그리고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났고, 바닥에서부터 거래가 많이 발생했다가 그러다가 쭉 빠졌죠. 고점에서부터 39,000원대 고점에서부터 10,000원 이하로 빠졌으니까 4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러나 이제 바닥을 점차 잡아가고 있죠. 월봉상에서 보면 이전에 이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 2019년도만 해도 7,600원대 저점, 그리고 8,400원대 저점까지 왔으니까 완전히 정상까지 갔다가 하산을 한 겁니다. 바닥까지 완전히 온 겁니다. 완전 바닥에서부터 다시 이제 점차 뭔가를 계획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끼가 있죠. 급등을 했고 또다시 하산, 또 급등을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한 번 급등했다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온 종목이 다시 오르고 또 바닥까지 내려오기가 그렇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늘상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패턴을 보이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차원을 봐야 되니까, 자, 바디텍 매드 당연히 작년과 재작년의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247억을 기록을 했으니까요. 시가총액 2,900억.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번 돈을 어디다 투자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의 관심사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41선 올라탔다가 내려왔다가 이제는 다시 241선 완전히 돌파한 뒤에 이제 매물대 싸움입니다. 매물대 아래로 있는데 이 매물대 위에 자리 잡게 되면 이제는 주봉 상황에서의 기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게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구름층 상단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구름층 상단을 찌르려고 하다가 찌르지 못하고 약간 눌려 있죠. 이런 모습의 차트에서는 구름층 상단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 위에 보이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의 장기 이평선인 120주와 240주 두 개가 딱 붙어 있죠. 두 개가 이제 더블 저항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기가 이제 2차 목표가 되고, 1차 목표는 주봉에서 구름층 상단, 여기가 1차 목표, 2차 목표는 120주, 240주 붙어 있는 자리. 그래서 혹시라도 바디텍 매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작년에 크게 물려 있는 분들은 제가 안내드리는 이 자리를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주봉 구름층 상단, 2차는 120주와 240주 더블 저항이 있는 바로 그 자리, 1차, 2차 안내 드렸으니까 거기서 잘 대응하실 것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신속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두 번째 매치 포인트가 되는 선수는 바로 랩지노믹스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신속 진단 키트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신속 진단 키트 하나의 이슈만 보지 말고 자회사라든지 또 관련된 기업 또 투자하는 부분에서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죠. 랩지노믹스도 바로 그런 기업입니다. 이 회사도 체외 진단 서비스, 진단 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고요. 또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 개발을 해서 35분 만에 초고속 진단이 가능한, 또 확인이 가능한 그런 진단 키트를 내놨는데요. 근데 이 랩지노믹스는 미국의 클리아랩을 인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슈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 원숭이 두창 진단 키트만 가지고 제가 안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클리아랩을 인수를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가 더 중요하니까요.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랩지노믹스 이전에도 안내 드렸습니다만 일봉 상황에서 구름청 상단에 부딪히고 눌림목에서 매수하자고 제가 안내 드렸던 거거든요. 여기서는 매수 단계는 아니다. 여기는 매도의 관점으로 보되 눌림목에서 매수하자고 했습니다. 자, 눌림목이 어디까지 발생했냐면 일봉상에서 기준선까지 발생했어요. 기준선, 21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왜 일목균형표를 설정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지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냥 이평선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1선까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매수의 찬스를 놓쳐버리죠. 21선을 이평선 기준으로만 보고 21선까지 빠지겠지 막연하게 기대하고 거기라 매수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그 눌림목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설정하시고 기준선 자리까지 왔을 때 그때 매수가 좋았겠죠. 그러면서 2차 상승이 나타났는데 2차 상승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지지가 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241선입니다. 매물대 위 241선. 자, 저항과 지지를 보는 포인트. 제가 777 전략을 안내드리죠. 저항을 잡는 자리, 지지를 보는 자리 다 반대의 성격인데 저항은 이동평균선의 60, 120, 240 만나는 자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목균형표의 구름선 상단이라든지 위쪽에 있는 기준선 자리. 세 번째는 매물대 아래에 있으면 매물대가 저항이 되고. 네 번째는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이 나타났을 때 비율적으로 걸리는 자리. 다섯 번째는 자릿수 저항. 100원대가 1,000원으로 갔을 때, 1,000원대가 10,000원으로 갔을 때, 10,000원이 20,000원으로 갔을 때.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전에 갔던 봉우리를 만났을 때 쌍봉, 그다음에 일곱 번째 삼봉, 두 개의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는 두 개의 추세선을 연결해서 부딪히는 자리 이렇게 삼봉까지 이렇게 7개의 저항. 지지는 반대입니다. 장기 이평선, 중장기 이평선이 위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지노믹스가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241선,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인 그 위에 있으니까 지지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는 저항이 매물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매물대가 아래에 있으니까 매물대가 지지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241선 지지를 받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주봉을 향해서 주봉 다음 저항을 보겠죠. 저항을 60, 120, 240이라고 그랬어요. 60주 부딪히고 그다음에 120주. 그리고 일목균형표 기준으로 구름층 상단이 또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봉에서 구름층 상단까지도 열려 있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속 진단 키트 테마를 또 핫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될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바디텍 매드와 랩지노믹스였고요. 자, 이어지는 또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또 중간 퀴즈 타임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도 정말 재미있는 또 퀴즈들 많이 힌트 주셨잖아요. 이번에 급등할 만한 종목, 중장기 종목 힌트를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높이 뛸 종목, 멀리 뛸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공략주로 안내 드렸는데 또 한 종목이 오늘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속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 채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딱 포착을 해서 안내를 드리니까 제가 힌트를 드릴 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수익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셀트리온 3총사가 있죠.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제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부르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앵커님 아세요? 셀트리온 삼형제요? 헬스케어요? 줄여서 두 글자로 줄이면? 두 글자로요? 네. 뭐 세레? 네, 그렇게 불러요. 네. 셀트리온 제약을 줄여서는 또 뭐라고 불러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예, 두 글자로. 두 글자로? 셀 제약인가요? 두 글자. 두 글자요? 예.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셀제 똑같이? 네, 셀제. 네, 그런 네. 것처럼 제가 또 너무 힌트를 너무 쉽게 드리는 것 같은데 높이 뜰 종목에 대한 힌트는 흐제입니다. 흐제요. 힌트 드렸습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높이 뜰 그렇군요. 종목의 힌트는 흐제. 제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네.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흐제. 예, 네. 흐제. 허제가 아니라 흐제.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멀리 뛸 종목. 멀리 뛸 종목은 6자입니다. 6자인데 자, 어떻게 힌트를 드릴까요? 이렇게 봅시다.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누군가 컴퓨터 접속을 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요. 미국 사람이면은 다르게 표현하겠죠. 영어로 누군가 내 컴퓨터에 뭐 제가 전체적인 영어 문장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접속 또는 접근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로 시작되는 바로 그 종목이 멀리 뛸 종목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글자 멀리 뜰 종목이고요. 접근이라는 또 영어 글자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흐제라는 또 키워드로 단타, 우리 이제 높이 뛸 만한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드렸으니까요.
야, 이것만으로도 알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에 종목에 대한 이름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하시고 QR코드 네모난 곳에 스캔하신 뒤에 종목 이름을 많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자샵 3772번도 열어놓을 테니까요. 종목 아시겠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라도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가 노란톡방 링크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힌트 나갔고요. 이제는 또 다른 테마 본다고 하면 신속 관련한 또 제약바이오 봤다면 다음으로 볼 만한 테마는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테마로 소개할 섹터, 그 섹터는 바로 핵심 광물이 되겠습니다. 광물 중에서도 왜 핵심이냐? 이 핵심 광물에 대해서 정부가 이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국의 의존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린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지 않아서 핵심 광물에 대해서 정부가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광물이 채굴되는 상황에서는 또 광물을 어떻게든 아껴야겠죠. 그리고 이 광물들은 재활용 이슈로도 많이 활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 핵심 광물은 반도체와 2차 전지에 필수가 되는데요. 여러 핵심 광물 중에서는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히토류, 아연, 주석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적으로 관리받아야 할 핵심 광물로 우리가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광물과 관련된 종목들도 따끈따끈하게 또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핵심 광물, 이 섹터, 이 그룹과 관련해서 매치 포인트가 될 종목 두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삼보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삼보산업은 알루미늄 합금 및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종속 회사로서는 삼보오토가 있는데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 합금을 사용할 때에 이 회사가 쓰는 게 아연, 또 알루미늄, 주석, 구리, 마그네슘 등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이렇게 좋은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 또 기대치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항상 이제 재고를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회사는 쌀 때 이 핵심 광물들을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광물들이 또 오르게 되면 그 부분에서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핵심 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그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삼보산업이 오늘 차트를 보게 되면 급등을 했는데 상한가를 터치했어요.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고 윗골이 달고 약간 밀린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근데 제가 윗골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주가가 상승을 오래도록 기록한 상황에서의 윗골이 길게 달면 그것도 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안내를 드리는데요. 삼보산업은 고점의 징후가 있는 자리에서의 윗골이가 아니거든요. 물론 차트를 보게 되면 241선을 넘어서지 못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전에 241선 한번 정확하게 부딪혔죠. 그래서 제가 241선을 여러분 차트에서 설정하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예요. 특히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241선은 1년 주가의 평균 자리인데 오랜 시간 동안 도달하지 못하고 오랜만에 도달하는 첫 번째 241선 터치 자리는 그 자리는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삼보산업은 오래도록 241선을 도달하지 못했어요. 작년 5월부터 쭉 하락을 했고 올해 2월 달에 241선 왔으니까 무려 10개월 만에 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큰 저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기고 있다가 상승을 할 때에 241선 자리에 오랜만에 도달한다 그러면 그 자리가 강력한 저항 자리가 된다는 것을 참고하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HTS 또 여러분 모바일 폰에서 241선을 설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눌림 이후에 다음 241선을 넘어섰다가 좀 밀렸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크게 밀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거래가 많이 발생했고 매물대 위에 있고 구름층 상단 위에 있고 241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다시금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차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측면도 괜찮죠.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84억, 매출액이 4,500억, 근데 시가총액이 470억에 불과한 저평가 종목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삼보산업 오랜만에 거래량이 크게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요.
241선을 넘어섰는데 아마도 주봉에서 60주선을 터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게 되면 딱 답이 나오죠. 60주선을 터치한 거예요. 241선을 돌파하고 60주선을 딱 터치하고 밀렸다는 것이죠. 이게 나쁜 시그널은 아닙니다. 60주선을 확인하고 내려왔다. 그래서 눌림 이후에 다시 갈 자리는 이제 위로 보이는 240주선, 또 그 위로 보이는 120주선, 이런 저항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60, 120, 240 이 저항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주봉에서 봤을 때는 60주선이 1차 저항, 그다음에 위에 있는 240주선이 2차 저항, 그리고 위에 있는 그다음 120주선이 3차 저항, 그다음 위에 있는 구름층 상단이 4차 저항, 이렇게 파도를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부딪히고 밀리고, 부딪히고 밀리고, 그다음에 부딪히고 밀리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도를 타는 흐름으로 삼보산업은 재평가받는 자리까지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 핵심 광물에 속하는, 이 섹터에 속하는 두 번째 선수는 한창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한창산업, 이 종목도 삼보산업처럼 장중에는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상한가를 터치했는데 종가는 5% 상승으로 마감했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죠. 근데 삼보산업과 좀 궤를 좀 달리합니다. 이 회사는 아연말, 인산 아연 등을 제조를 하고요. 또 아연말 그리고 인산 아연 이런 것들은 선박이라든지 컨테이너 그리고 철 구조물 등의 부식 방지용 도료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제조하는 이 아연도 핵심 광물이죠. 핵심 광물인데요. 근데 차트를 보게 되면 삼보산업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 한창산업은 바닥에서부터 이미 그 전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한 번 더 위로 올랐다가 밀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산업은 윗꼬리가 길게 난 고점이라고 인식되는 자리에서의 윗꼬리가 긴 패턴이 나왔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도 구름층이 좀 길게 발생을 했습니다. 한창산업이 2021년도에 17,500원 갔었고 오늘은 이제 15,000원대까지, 그러니까 17,000원, 그다음에 15,000원 이렇게 왔는데요. 눌림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면 좋겠고 눌림목이 크게 발생한 자리에서의 매수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창산업을 보유하시고 오늘 탈출을 못하신 분들은 월요일 상황을 잘 보시고 잘 빠져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좀 눌림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삼보산업과 한창산업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 분석하는 방법이 좀 다른 차트로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핵심 광물 테마에 대해 삼보산업과 한창산업 이렇게 두 종목을 또 눈여겨보고 계시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유념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제 잠시 뒤면은 또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투자 올림픽 여러분들 또 단타할 만한 종목, 급등할 종목과 멀리 뛸 종목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단타 종목은 뭐 휴재, 흐재, 뭐 호재 다 나오고 있는데 해설위원님께서 이제 흐재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중장기적인 힌트는요. 일단 6글자 접근을 영어로 해라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설위원님. 우리 급등 종목 있잖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호재냐, 후재냐, 후성까지 나왔거든요. 조금 더 힌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이 안 나왔군요. 네, 정답이요. 지금 아무도 많은 분들이 두 글자 후성이요 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네요. 커넥트 웨이브 그리고 한 분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랩지노믹스 그리고 HLB 제약이요. 요렇게 다양한데 여기 안에서 혹시 힌트가 있을까요? 네,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오, 있나요? 네. 정답은 뭘까요?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앵커님께서 줄을 쓸 때 셀제라고 했어요. 네. 제가 힌트를 흐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제약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흐는 H가 됩니다.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했을 것 같네요. 네, 흐제니까요. 네. 자, 정답은 바로 HLB 제약이 되겠습니다.
맞추신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딱 한 분 맞추셨어요. 자,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 제약, HLB 그룹에 있고 좀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차트를 보면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자, HLB 제약,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개발을 하는 회사고요. 치매 치료제, 펩타이드 원료의약품을 개발하고 있는 이 부분이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HLB 제약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보게 되면 뭐 급등의 요소는 없어요. 바닥권에서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한편으로 좀 무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4천억대고 주식수가 2,700만 주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보게 되면 거래가 어떻게 발생했어요? 크게 발생하고 눌리고 또 발생하고 눌리고 그렇죠? 주가 상승할 때마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고 또 눌림목 그다음에 거래가 또 많이 발생했죠. 최근 거래량 중에서 많이 발생했던 이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일목균형표가 있는 자리예요. 자, 일목균형표를 여기서 보게 되면 이거를 일목균형표를 한번 제거를 하게 되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이평선 기준으로만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선을 다 돌파해서 어디서 끊어야 될지를 잘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차트에서 일목균형표를 설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제가 다시 일목균형표를 설정을 해볼게요. 이걸 설정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일목균형표 설정하고 나서 보니까 어딘가 끊을 자리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이평선 기준으로 어디서 끊을 자리가 잘 안 보인다. 근데 일목으로 보니까 이런 자리가 끊어야 될 자리가 되는구나. 저는 여기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끊을 자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면 안 되죠, 이제는 제가 여러 번 안내를 드렸고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이제는 뭔가 보여야 되는 것이죠. 앵커님도 이제 보이시죠? 보여요. 예. 네. 앵커님도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가 끊어야 될 자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입니다. 이평선 기준으로 보면은 어디서 끊어야 돼? 이런 게 안 되면 안 돼요. 자, 777 전략 말씀드렸죠. 종목을 발굴하는 기준, 제재수, 기기스스,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인 자리있기, 그리고 스토리텔링, 스케줄까지. 이게 종목을 발굴하는 기준. 그다음에 저항, 매도를 잡는 기준, 이평선 기준, 일목균형표 기준, 매물대, 그리고 피보나치, 그다음에 자릿수, 그다음에 쌍봉, 삼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주봉에서 봤을 때 끊을 자리가 이제 보이죠. 특히나 구름층에서 평평한 자리. 이 평평한 자리에 왜 끊을 자리입니까? 이게 매물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물대 어디서? 거래가 많이 봤던 과거의 흔적들. 이것이 앞으로 끄집어오는 선행 스팬으로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물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는 오늘 종가 기준 15,000원, 15,000원 전후한 자리로 매수가 안내를 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 지금 표시한 주봉의 구름층 상단 평평한 자리, 거기가 이제 17,6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1차 목표가는 바로 이 자리. 2차 목표가는 어떻게 잡냐면 일봉의 구름층이 조금 더 높아요. 주봉 구름층보다. 그래서 일봉의 구름층 상단까지 여기까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주봉에서 봤을 때 1차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는 모습이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안내를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봉 구름층 상단까지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13,8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을 또 제시해 주셨는데요. 17,600원, 19,900원, 13,800원까지 급등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와주셨습니다. HLB 제약이었고요. 이어지는 중장기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장, 접근권, 접촉 이렇게 또 한글을 얘기하면 되는데 이걸 영어로 바꿨을 때 그 단어가 나올 거고요. 그 6글자로 하면 정답은 뭘까요?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커넥트 웨이브도 있었고요. 액세스 바이오도 있습니다. 자, 여기 둘 중에 혹시 힌트가 있을까요? 정답이? 예, 정답이 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런 힌트에서 커넥트 웨이브를 찾아내신 분, 그분에게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야, 커넥트. 그게 커넥트 어떻게 연결하는 부분일까요? 그쵸, 접속하는 그쵸. 부분이니까. 그럼요. 이분도 정말 제가 칭찬을 하고 싶고요. 근데 실제 정답은 바로 두 번째 말씀하신 액세스 바이오입니다. 두 분 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두 맞춘 분을- 걸로 할까요? 네, 두 분 네. 다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액세스 바이오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액세스 바이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답은 액세스 바이오고요. 이 종목도 앞서 설명드렸던 진단키트와 관련된 거죠. 근데 진단키트와 관련되어서 단순한 진단키트가 아니라 두 번째 이슈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뭐냐? 진단키트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어디다 투자하는지,
어디에다 투자해서 그걸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엑세스바이오 이 회사는 면역화학 진단, 바이오 센서, 분자 진단 기술 기반으로 진단 제품을 개발한 회사죠. 또 대부분의 매출이 코로나 진단 제품에서 발생했습니다. 무려 매출에서 83%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다음 이슈라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뭐냐면 자회사 웰스바이오를 통해서 포도당 6 결핍을 측정하는 분석 장비 인증을 획득한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중에서 2차로 신사업을 투자하고 또 자회사를 육성하는 이 부분을 보자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엑세스바이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월봉을 보게 되면 6만 원대까지 크게 올랐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진단키트 수혜를 입어서 크게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빠졌냐면 10,000원 이하로 빠졌죠. 고점에서부터 무려 6분의 1 토막이 났어요. 6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그런데 지금은 진단키트 이슈로도 오를 뿐만 아니라 자회사 이슈를 통해서도 뭔가 기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세요. 일봉이 차트를 보게 되면 크게 눌렸죠. A, B, C로 크게 눌렸다가 10,000원까지 하회를 했다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는 그림자, 거래량이 실체입니다. 실체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1,900원 종가를 형성했는데 일봉 상황에서 61선 지지받고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으니 상승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매수가는 1,500원 전후한 자리로 보고 대응하면 좋겠고요. 이게 위로 보이는 121선도 저항이 되겠지만 저는 좀 더 높은 자리 1차 목표가는 12,500원. 그다음에 주봉을 보면서 2차 목표가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봤을 때는 이제 주봉의 구름층 상단도 있지만 구름층 하단을 그다음 2차. 제가 3차는 표기 안 했습니다만 다음에 또 3차를 안내드릴 때는 3차는 여기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손절가는 9,7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가는 1,500원 전후로 해서 살펴보시고요. 1차 22,500원, 2차 14,500원까지 1차, 2차까지 쭉쭉 뻗어나가기를 한번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노란톡방에서 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네요. 와, 오늘 정말 미코바이오도 많이 봤고요. 전문가님, 종목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있는데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보셨듯이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공략으로 안내드려서 많은 수익을 거두셨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왔을 때에 제가 안내드리는 것이 777 전략입니다. 777 전략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배우셔야 여러분들의 실력도 향상이 될 것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의 좋은 기술적 기법들을 공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법도 궁금하시고 공부도 하고 싶고 종목 발굴 원하시면 노란톡방 입장해주세요. 핸드폰 카메라 기능 클릭 그리고 핸드폰 렌즈 QR코드 바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나옵니다. 링크 누르고 0009번 누른 다음 입장해주시기 바랄게요. 문자도 열어놓을게요. 5535에 네 글자만 보내주시면 샵 3772번으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면 링크 제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1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해야겠네요.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 올림픽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사가 물러가니 이제는 비가 오려나 봅니다. 내일부터 전국에 비 소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투자 올림픽.